네, 오늘은 파티큘러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티큘러라고 하는 건 특별하다는 얘기죠. 제너럴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너럴. 제너럴과 파티큘러의 어떤 그 차이는 뭐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C는 C0에 2의 마이너스 KT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C0 모르죠. 그죠? K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C는 10에 2에 마이너스 5에 T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 정해진다. particular solution입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particular solution의 얘는 약간 달라요. 좀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y는 이제 fx다. 라는 것을 했을 때 fx가 이제 0이냐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의 또 다른 함수가 주어졌느냐 이런 차이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너럴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해인 반면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스티브 체프라가 얘기하는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말로는 뭐 impulse, step, linear, exponential, 뭐 나머지는 다뭐 시누소이드라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얘기인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어떤 그 호수가 있어요. 갑자기 오염물질이 그냥 덩그러니 점프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로딩이 이렇게 확 치솟게 됐고 그 이후는 없어요. 그 어떤 시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농도도 갑자기 확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분해나 침강에서 쭉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걸 충격 부하라고 얘기하죠. 충격. 임펄스 그냥 주먹으로 꽉 치듯이 한 겁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스텝을 받는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스텝은 계단, 어, 계단, 계단이라고 이렇게 하죠. 신기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어느 로딩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단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그랬을 때 농도도 그 순간 늘어나면서 점점 그 어떤 최대 농도의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 도달하게 되겠죠.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선이겠죠. 선형, 내지는 선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농도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y는 뭐 w 같은 경우니까 a 플러스 bt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처리장 용량이 점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강물이나 호수에 물질이 유입이 늘어나는 경우를 얘기할 것이고 그 농도도 그에 따라서 뭐 약간 모양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벌어진다 그러면 다 플러스를 하면 된다는 것이 이게 토탈 얘는 뭘까요? 얘는 들어갔다가 줄어드는 건가요? 뭐 어쨌든 그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전부 다 더한 것이 토탈 되겠습니다. 사이노소이달 같은 경우는 여기 엑스포넨셜 얘기합니다. 이게 지수 형태 같은 경우는 요 늘어나는 것이 뭐 이렇게 지수 형태로 늘어난다는 뜻일 것이고 사이노소이달은 여기서 들어갈 로딩이 사인 코사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토탈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넣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쪽이 0이 되면은 사실은 풀기 좀 편리한데 0이 아니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인테그레이팅 팩터 메소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앤 파티큘러라고 하는 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럴은 이런 식으로 이니셜 컨디션이 y0 이렇게 이런 어떤 식에 대해서 풀이를 했을 때 이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y0가 1이다 라고 하는 파티큘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일반적인 제너럴과 파티큘러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파티큘러는 좀 모양이 좀 특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y dt를 마이너스 2y를 했을 때 이게 0이 됐잖아요. 이걸 보통 이제 제너럴이라기보다 0 쪽을 갖다가 물론 호모지니어스
이게 아니고 무슨 어떤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이게 난 호모지니어스인데 지금 여기서 스티브 제프라가 얘기한 이걸 파티큘러라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의미가 약간 다르죠. 이건 호모지니어스와 난 호모지니어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맞는 표현이고요. 이쪽은 지금 파티큘러로 얘기할 게 아니라 난 호모지니어스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우리는 뭐 수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쉽게 풀릴 것인가 어렵게 풀릴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뭐 그것이 우리한테는 관건이 되겠죠. 여태까지 수도 없이 얘기한 이제 매스 밸런스를 한번 세워봅시다. 여러분들 딱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좀 이렇게 감이 나오시는가 모르겠는데 자 이걸 매스 밸런스를 세우게 된다면 DMDT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DMDT는 DVCDT고 VDCDT고 CDVDT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V가 지금 우리가 일정한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VDCDT는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 뭔가요? 얘가 들어가죠. QC in이 들어갑니다. 나가는 게 뭡니까? 얘가 나갑니다. QC out입니다. 여기서 리액션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KCV고 세틀링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VAC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거 스테디 스테이트 경우엔 0으로 놓을 수가 있고 이거 0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풀어야죠. 그죠?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에, 이렇게 뒤로 갔다가 보면은 이게 살짝 없어질려나? 전혀 없어지지 않는군요. 예. 네, 그냥 지워야 되겠습니다. 무식하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왜냐면 슬라이드 내가 그 화면을 써야 되거든요. 전체 지우기 기능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바쁠 때는 머리 안 쓰는 게 최고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자, 그러면 continuity equation.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Q인과 Qout, 그렇죠? 이 Q인과 Qout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냥 사실은 Q가 기울이되는 게 아니고 여기 low로 해서 QC처럼 Q로 해서 물은 low가 밀도인데 일종의 농도의 셈이죠. 농도의 셈인데 그걸 전부 111로 봤기 때문에 저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스 밸런스를 Q인, QC, KCV, UVAC 됐을 때 우리는 DCDT를 이제 영어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C가 컨스탄트가 아니고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DCDT를 모아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보시니까 요거 W 나누기 V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DCDT 플러스 요건 이제 상수를 취급을 해서 람다로 딱 전개를 했는데 요것이 0이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 풀어나가는데 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0일 경우에 우리 쉽게 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뭐 DC, DT가 0이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람다 C가 되고 우리는 이것이 어, C가 C0에 2에 마이너스 람다 T라고 하는 것을 쉽게 풀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이 하나 더 붙었단 말이죠. WT 나누기 V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상수일 경우에는 아주 쉽게 치환해서 할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요것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좀 귀찮아진다. 있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임펄스 로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어항에다가 처음에 물감을 그냥 탁 서로 넣은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넣자마자 질량 M이 있고 부피 V가 있을 때 이것이 처음에 농도 C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묽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설명을 말한 거를 다시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델타 T, 그래서 델타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일부는 뭐
듀락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제가 듀락 델타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델타 펑션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수에서도 많이 써요. 지하수에서는 크랙이 그러니까 안반에 어, 홈이 있냐 없냐에 따라 물이 흘러가거나 흘러가지 않는 상황인데 흘러갈 땐 1, 흘러가지 않을 때 0, 그래서 델타 펑션을 쓰는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다. 사실은 지하수에 대한 거는요. 지하수를 공부하라는 것보다는 원래는 그 유정, 지하에 있는 석유 채취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에 석유 채취를 위해서 지하수 움직임, 그 지하수 움직임을 봄으로 인해서 그 기름 자체에 유정이 어디 있냐를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금방 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식을 다시 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델타 펑션을 이렇게 주긴 했는데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0으로 봐도 돼요. 이건 뭔 소리냐면 사실상 t가 0일 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초기농도 발생하고 끝이다. 초기농도에 C0가 있고 그 다음은 다 이제 로딩 자체가 여기 W 예를 들어서 WT의 V라고 아까 썼는데 W가 0이잖아요. 일반적인 은 0인 거고 C가 0인 상황에 대해서만 그냥 C0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DC, DT는 마이너스 람다 C로 풀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C는 C0, 2의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겠지만 C0가 여기서 보게 되면 M 나누기 V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펄스 로딩은 쉽게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간단한 그 인테그레이션을 한번 우리 심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해놨네요. 여기서 지금 뭡니까? 지금 그 W 자체를 그냥 W가 상수라고 하죠. 상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을 정리를 했을 때, 뭐 이쪽은 이제 우리가 람다로 주로 많이 부릅니다만, 그리고 W 나누기 V, WT가 아니고 W 나누기 V로 됐어요. 얘들을 람다로 다시 바꿨죠. 바꾸고 W 나누기 V로 됐는데, 이걸 쉽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치환적분이라는 말을 옛날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치환적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W 나누기 V 람다 전부 다 상수잖아요. 얘들을 그냥 A로 놓자는 거죠. A로 놓게 되면 현재 이것처럼 좀 지저분하니까 레이저 포인트 들었습니다. A로 놓으면 얘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지금 현재 요 값, 요겁니다. 요건데 그럼 이것을 그냥 이렇게 통짜로 놓고 풀 수도 있죠. 사실 통짜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뭐 C-A를 통째로 뭐 어떤 B로 놓고 풀 수도 있어요. B로 놓고 풀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DC, DT가 DB, DT고 나중에 백치환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요 것을 지금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이 B 빼기 1에 디테그랄에 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이를 하면 되긴 되는데 그냥 지금은 요 상수 하나니까 쉽게 갑시다. 그랬을 때 요 C-A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수잖아요. 이 역수는 우리가 이걸 접근했을 때 로그로 접근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것이 전개 조건이 C0부터 C까지니까 이것을 각각 대입을 했을 때 로그 C를 먼저 대입할까요? C-A고 빼기 로그 C0-A인데 이것을 로그의 성질이 빼기는 이렇게 나누기로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 항은 이게 1dt니까 1은 당연히 t로 된 것이고요. t가 t0에서 t까지니까 t 빼기 t0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두 개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거는 지금 또 통짜로 보게 되면은 C-A하고 C0A가 2의 마이너스 람다의 어, T 마이너스 T0로 정리가 되잖아요. 요건 이제 여기에 자연 로우 같은 경우는 2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갖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다시 똑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C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W가 상수일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어널리티컬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손으로 풀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연습했을 치환적분 가지고도 돼요. 치환을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쉬우니까 그냥 일반적인 적분을 했어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WT가 이게 시간의 함수인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W가 이제 우리가 임펄스 로딩 같은 경우는 0이었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여기는 이제 상수죠, 심지어. 상수니까 상수까지도 금방 했잖아요. 상수는 우리가 금방 풀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뒤에 걸 보시니까 좀 지저분한 스타일에 가겠지만 지금 약간 제가 지워서 솔루션 쪽만 강조를 한다면 여기 솔루션이잖아요. 솔루션이고 얘를 지금 그 다음 화면을 보니까는 뭐 C0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렇게 이건 재정리한 거예요. 앞에 거를 재정리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만히 따져 보시면 C0가 2의 람다 t라고 하는 어떤 2의 마이너스 람다 t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C0가 있을 때 나름대로 이게 줄어드는 쪽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리고 이 람다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쪽이 0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계속 컨스턴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실제 솔루션은 두 개가 합해져 갖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갖고 어떻게 되나 두 개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건 지우고요. 두 개가 합해갖고 처음에는 좀 많겠죠. 많고 왜 정강정이 나와야 많고 점점점점점점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두 개의 상황을 지금 보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이 좀 틀렸네요.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어쨌든 됐거나 그려보시면 알아요. 그려보시면 알고. 자, 근데 이제, 아까 스타일로, 지금 그 전에 있는 슬라이드 스타일로 그대로, 이건 자료 서로 똑같은 얘기인데, 자리만, 바꾼 거예요. 자리만 바꾼 거를 지금, 보셨을 때, 음, 이, 여기는 이제 보니까 뭐 T0를 제로로 놓은 거네요. 그죠? T0를 제로로 놓은 상태가 여기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군요. 예. 두 개가 서로 이제 뭐 호환적이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뭐 영어로 써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영어 어차피 부탁드려야 될 문제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시간 0에서 WWDP, Waste Water Treatment Plant, 그러니까 그 하수 처리장에서 Begin to Discharge, 방류하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10의 5승 미터 퍼센트, 되니까, 100,000이죠. 100,000. 100 곱하기 1,000, 100,000 cubic meter per day. 죠? 하루에 10만 톤 정도 나옵니다. With a concentration of 200 mg per liter. 그러니까 200 ppm 가지고 온다는 거죠. To a small detention bay, 조그만 그 유수지에다가 그 유수지 최적이 200,000 cubic. 그다음에 if a sewage decay, 그러니까 하수의 분해가
0.1 per day로 된다면 계산해라. 뭘? concentration은 어디에? in the system에 언제? during the first 2 weeks of operation. 저의 두 주간에 벌어지는 농도를 계산해 봐라. 그런 겁니다. 상황이 지금 갑자기 지금 그 로딩이 어느 순간에 스텝 로딩으로 지금 된 거고요. 그랬을 때 요 펑션을 쓰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숙제하세요. 계산해 보세요. 리니어 로딩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이제 이 W가 시간의 함수다. 뭐 여기 편의상 A 플러스 BT로 할 수 있지만 BT로 했어요. A로 하게 되면 상수고 상수인데 상수하고 저 변수하고를 분리를 해서 나중에 더하기를 할 수는 사실이 있습니다. 더하기는 우리가 상수는 했으니까 변수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편리하게. 그랬을 때 이것을 풀 2를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얘도 역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익스포넨셜 로딩 같은 경우도 W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편하죠. 참 쉽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크리티컬 타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미분을 제로로 만드는 t 값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거고요.